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추석 휴장을 앞둔 9월의 둘째 주 9월 14일 토요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금요일 아침 오전인데요. 새벽에 좀 조교하는 과정에서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로의 주로가 지금까지도 가벼웠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도 또다시 가벼울 겁니다. 갑자기 모레 교체를 한다거나 기껏해야 보충 정도인데 아무래도 그 보충 갖고는 경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추석 밑에 지난주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 이제 말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이 역시 많이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혼전 경주가 몇 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주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그동안 경마 흐름을 보면 경주 흐름을 보면 출전도 수 적었고요. 결국 인기말을 빼지 못하는 꺾지 못하는 그러면서 좀 적중이 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배당의 흐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큰 오산이었었는데, 자,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 혼전 경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런 경주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주들 위주로 지금 골라봤는데요. 토요일 경주에서는 3경주, 5경주, 6경주, 12경주 이 3개 경주입니다. 3경주, 5경주, 6경주, 12경주 최대한 줄인 만큼 줄인 건데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들은 좀 집중 분석을 해서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예상 시작하겠는데요. 9월 14일 토요경마 제1경주 시작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100m 2세마 마련 경주인데, 글쎄요, 이번 주도 제가 지금 1000m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역시 이제 1200부터 지금 1100m부터 시작을 하죠. 1000m가 이번 주까지 없습니다. 다음 추석 끝나고 나서 아마 이제 1000m가 다시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도 이제 신설된 1000m 경주가 지금 1경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4마리, 2살짜리 14마리 꽉 차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일단은 기존에 한번 뛴 마필이 있었죠. 빅뱅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주행심사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보였던 클린업 스피드, 또 외곽에 14번마 베스트걸, 슈퍼주얼리 이런 마필들이 있고요. 3번 플라워캣. 일단 말씀드릴 마필은 이제 빅뱅입니다. 직전 경주에 제가 이제 포에버 대물 미래용 상당히 셌죠. 미래용도 지난주에 입상을 했고, 이제 포에버 대물도 이번 주에 나오는데, 좀 상당히 셌습니다. 경주가. 그런 경주에서 이제 7마신 차로 이제 3착을 차지했었는데, 지금 1200 뛰고 1000m. 기본적으로, 일단 안정적인 전력을 가졌다. 실전을 2번 치르면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여기 이 경주에서는 슈퍼주얼리, 플라워캣 이런 마필들은 일단 자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클린업 스피드나 비교를 한다면 1번 클린업 스피드와 베스트걸 14번이죠. 이런 마필들과 이제 슈퍼주얼리나 플라워캣의 어떤 주행심사에서 능력을 비교하면 조금은 처지는 능력입니다. 특히 이제 슈퍼주얼리 같은 경우는 윤승할 때 한번 나갈 때 한번 보십시오. 사지가 좀 따로 노는 약 흔들리죠. 어린 마필들이 흔들립니다. 반면 이제 클린업 스피드라든가 베스트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베스트걸 같은 경우는 50조의 아우건킹이죠. 28조에서 이적한 아우건킹 4군으로 올라가 있는 마필인데 거의 대등한 그런 스피드를 보였습니다. 이제 마체가 조금 왜소한 게 보여요. 이제 그렇지만 상당한 그런 부드러움이라든가 근성 이런 것들이 좀 유독 눈에 띄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빅뱅을 축으로 해서 베스트걸이냐 클린업 스피드냐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데, 일단 저배당권이기 때문에 한 마리를 자르고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배당의 메리트가 있을 땐 주력과 방어로 좀 나눠서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경주는 어차피 인기권에 있는 세 마필로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내산 6군. 여긴 또 3세 이상마 안말 경주죠. 2세마도 올 수 있습니다. 3세 이상마 경주에는 2, 3마가 올 수 있지만 조금 전 1경주처럼 2세마 경주에는 3세마가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세마가 3세마 경주로 갈 수 있지만 3세마는 2세마로 경주 갈 수가 없다. 지금 이 경주에서 지금 아르고 에셋이라든가 그다음에 14번마 가천종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도전하는 마필이 이제 연승사랑인데 비스트리가 또 2주 만에 출전하고 있군요. 뭐 직전에 이제 제가 꺾어드렸죠. 조한별 기수가 타고 입상을 해서 권석원 기수가 기승을 했고 다시 조한별 기수인데 그 불량주로에서 왔습니다. 불량주로에서 왔기 때문에 꺾을 수가 있겠고요. 이 푸른 거탑도 이제 등치도 좋고요. 안말치고 등치도 좋고 다 좋은데 아직 걸음이 느려요. 걸음이 느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힘이 아직 덜 찼다라는 얘기인데 조금 빠릿해져야 될 겁니다. 연승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연승사랑이라는 마필의 마체를 보면 한 500kg대의 체형인데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데 얘는 단점이 데뷔전에서 보면 늑발을 합니다. 늑발을 하고 나서 꼬리를 물어요. 꼬리를 물고 라스트에서 또 걸음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만큼 3코너 진입하기 전까지 무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라스트에서 이제 힘을 쓰는 이 정도의 그 신마가 그다음 앞말이 이 정도의 힘을 쓴다면 상당한 잠재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재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지금 교정이 됐느냐, 순치가 됐느냐가 문제입니다. 또다시 늑발을 한다면 역시 이제 연승사랑은 또 입상권에서 멀어질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심혈을 상당히 기울였습니다. 물론 이제 하만식 기수가 안쪽으로 기대는 것도 그러니까 주행이 올바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기대는 것도 채찍을 좀 써가면서 많이 이제 순치를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100%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100%까지 올라가 서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이제 아르고 에셋이라는 마필도 아르고 에셋이라는 마필을 보면은 이 동반 스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그런 스피드를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 역시 조금 순발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문세영 기수라면 충분히 앞선에 갈 수가 있겠고요. 또 주행 심사에서 괜찮은 순발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또 가천정벌인데 가천정벌이 지금 이 경주에서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올지가 지금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선행이냐 따라가는 작전이냐인데 일단 좀 레이스가 빠르죠. 2번 비스트리나 캐속돌풍, 10번 스피드런, 또 그다음에 14번 가천정벌인데 기본적으로 스피드런이 가장 좋은 순발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지구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라스트에서 조교할 때도 보면 라스트에서 자꾸 탄력이 떨어져요. 상대가 약했을 때 유리한 정도, 이 정도로 좀 판단하겠습니다. 결국 7번 아르고 에셋과 14번 가천정벌 사이에서 연승사랑이 얼만큼 띄워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얼만큼 그런 것들 순치가 돼서 자기 능력을 다,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연승사랑의 어떤 컨디션을 체크하는 게 이 경주에선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안말 경주죠. 10마리가 출전해 있는데 자, 인기만 얼짱불패가 7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2번 빛의 정상, 7번 에이스 임팩트, 10번 잉그란 로사, 그 다음에 3번 소금꽃인데 자, 3번 소금꽃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좀 지워볼 수 있다. 왜냐? 주행심사 후에 8주가 걸렸어요.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질병에는 병명에는 열사병이라고 좀 떠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8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가 조금 약하다라는 겁니다. 조교가 좀 약하고 뭐 발전습은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늦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꺾을 수 있는 이유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빛의 정사입니다. 이 마필은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2살짜리 안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자주 하는데 이 점두 운동을 잘 안 해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아직 그 뛰는데 뭐 주행 자세는 좋습니다. 주행 어떤 스피드 같은 경우는 순간 스피드 같은 건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그 전 구간을 전력 질주해야 되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고개가 높다면 아무래도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선행이다. 근데 주행심사에서 좋은 순발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잉그란 노사입니다. 이 마필은 좀 믿지 마십시오. 두 번 다 전력 질주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의 능력을 더 보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지금 주행심사에서 1000m를 두 번 뗐는데 1200이면 아무래도 데미지가 클 수 있다. 무슨 데미지냐? 일단 이 마필은 자세가 전체적으로 뻣뻣해요. 어깨 나가는 것도 그렇고 뒤 후구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좀 뻣뻣하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 마필은. 그 다음에 얼짱불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의 체형을 보면 좀 높아요. 높고 체장이 좀 짧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뭔가 좀 라스트에서 지구력이 부족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 경주에서 이제 에이스 임팩트가 지난 경주 데뷔전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능력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필은 이 토프리티입니다. 토프리티, 토프리티인데, 자, 이 토프리티 때문에 이 경주를 제가 추천 경주로 삼았습니다. 삼았는데 주행 심사를 두 번 만에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것도 불량주로에서 이제 간신히 통과를 했는데, 간신히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크게 아낀 건 없습니다. 아낀 건 없는데. 마필이 지금 조교 내용을 보십시오.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금 습보를 4회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체중입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고 2살짜리고 강도 높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체중이 마이너스가 됐다면 요거 불안합니다. 요것만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5kg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마이너스 5kg 정도까지는 좀 빠져도 그만큼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빠졌다면은 요건 덜 먹고 강한 훈련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토프리티가 빛의 정성이나 에이스 임팩트 다음으로 이제 노리고 있는 마필인데, 만에 하나 토프리티가 체중이 빠졌다면 그냥 빛의 정성과 에이스 임팩트로 끝날 가능성은 높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는데, 일단 토프리티의 체중이나 컨디션 체크를 하는 게 해서 공략하는 게 정석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토프리티의 컨디션을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4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4경주입니다. 혼합 4곤. 이 경주는 좀 많이 떠들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죠. 황금탑이 선행을 나설 것이고, 뭐 직전 경주 뭐 퍼펙트 스톰이라든가 팰리스 조이, 퍼펙트 뭐죠? 퍼펙트 스킵이요. 퍼펙트 스킵. 지금 나머지 마필 천상제왕도 그렇고 이제 신마 막강종사도 그렇고 일단 두 마필은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 반면 이제 이 런탑이라는 마필은 상당히 좋은 스피드를 가졌어요. 근데 이 마필도 아까 이제 3경주에 그 뭐죠? 그 빛의 정상, 이번만 빛의 정상이죠. 빛의 정상과 똑같은 그런, 제가 보면서 이 밤색 말인데 거의 흡사해요. 근데 이 빛의 정상이라는 마필이 조금 목이 좀 짧다는 것이 좀 틀린 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마필이 다 고개가 약간 높아요. 그러면서도 순간 스피드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마필들이 거리가 늘면 늘수록 불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런탑이라는 마필은 주행심사에서 이렇게 쫙 좋은 순발력을 안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도전력은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경쟁력은 좀 떨어지고요. 나머지 마필은 없습니다. 컨커링 더윈도 아직 회복이 안 됐고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황금탑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이제 뭐 쌍승식 메리트 없죠. 1번, 2번 지금 1번, 2번이 황금탑이 16군데 되고 뭐 1등이 나오고요, 인기 1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이산이 인기 2위권에서 13군데를 예상을 했네요. 그럼 결국 이 경주는 쌍승식도 거의 2배를 간신히 넘길까요? 뭐 이런 경주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만약에 다이산과 황금탑의 그 복승식 배당이 2배가 넘어간다면 2배 정도까지요. 2배에서 뭐 2.2배에서 2.3배 이 정도면 황홀한 거죠. 그렇다면 그 뭐죠? 쌍승식이 배당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배 밑으로 됐을 때는 복승식이 2배고
죄송합니다. 복승식이 2배 이하고 쌍승식이 2.1배에서 2.2배 이 정도 되면은 메리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두마필의 능력이 일단은 월등하긴 하지만 그 배당반의 흐름에 따라서 공략 여부를 좀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5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3세 이상마 마량 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추천드리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런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좀 인기권에서 좀 처져 있는데 하쿠나 마타타 같은 경우요. 이 활용 타임 한번 보시죠. 14초 5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제가 이 경주에서 이제 샹그릴라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섰는데 마필이 파행기가 심하다. 선행을 가도 오늘은 쓴다. 아무리 주로가 가벼워도 이런 파행기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은 게 이제 하쿠나 마타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7.9배짜리를 적중시켰습니다만은 이 하쿠나 마타타가 어떻게 탔느냐, 경주를 어떻게 풀었냐, 2번 게이트에서 샹그릴라 뒤에서 바짝 추격을 해서 탑니다. 라스트에서 진 이겨갖고 왔어요. 2등치에 진 이겨갖고 왔다는 것은 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인기마 하나 꺾었죠. 자, 그 다음에 7번마 대대장입니다. 사실 이 마필은 저도 약간 긴가민가 하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대장이 여기서 이기려면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물론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지만 좀 뭐 좀 빠른 마필, 그러니까 쉽게 자기 혼자 선행을 나선다는 장담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대장도 그런 의미에서 꺾을 수가 있겠고요. 4번 청룡비상입니다. 뭐 한간에는 뭐 승부를 했네 안 했네 그러지만 승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게 뭐 거기서 자기의, 그러니까 16초 5라는 기록에서 월등한 능력을 보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아직 어린 2살짜리 마필이고요. 아무튼 지난번 뛴 걸 보면 그 외적인 거예요. 일단 뭐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라스트에서 뒷심도 있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일단 이런 경주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후차권인데요. 자, 이 경주를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추천 경주를 삼은 이유는 두 마리 있어요. 두 마리. 제가 이제 이 골든러시라는 마필은 계속 여러분들 주시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결국 오늘 박우른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이 박우른 기수가 기승할 때 이 말의 능력이 뭐 월등히 끌어내는 게 아니지만 그 마필에 맞춰서 전개를 펼쳐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필의 장점인 라스트 스피드를 다 끌어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충분히 이제 훈련도 했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화이트 핫디시입니다. 이 마필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마필이 있는데 둘 다 뭐 배당권에 있죠. 일단 뭐 워낙 뭐 청룡비상이 따비긴 하겠지만 골든러시도 어느 정도 짭짤한 배당, 뭐 10배까지는 안 넘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10배 후반, 그러니까 뭐 7, 8배 그 사이에서 이제 좀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화이트 DC 같은 경우는 체구가 아주 왜소합니다. 근데 지금 휴양을 하고 왔는데 뭐 크게 나쁘질 않아요. 조교 강도를 보면 상당히 세게 했어요. 세게 했는데 뭐 세게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세게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 이 경주가 전체적으로 라스트에 오면은 흐름이 느려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3월달에 뛸 걸음을 보면 깡바닥에서 늦바라고 날라와요. 420km짜리가. 그래서 그 다음 경주에 제가 추천드리는데 공백에서 조금 뭐랄까요, 적응을 못했고, 이번 공백하고 그때 공백하고 좀 차원이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틀리냐?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말이 컨디션이 아니고 제대로 뛰지도 못했고요. 얼마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경험은 그렇게 풍부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주 뭐 여러 마필과 돌아가면서 이 습부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자세가 안정돼 있고, 또 하나 제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중이 불었다면 충분히 쉬고 나왔고 이 정도 훈련을 하고 나서 체중이 플러스가 됐다면 이건 무조건 배팅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핫디시, 그러니까 골든러시와 화이트 핫디시인데, 만에 하나 화이트 핫디시가 체중이 불어서 나왔다면
공략 그 강도를 조금 높이셔도 됩니다. 화이트 핫디시에다가 즉 다시 말해서 골든러시와 화이트 핫디시 6대4 비율로 공략할 것을 5대5로 하셔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핫디시의 체중이 이 경주에서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6경주입니다. 국내산 5권 3세 이상만 마련 경주. 역시 이제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경주인데 이런 겁니다.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하쿠나 마타타라든가 조금 전 제가 기억나는 건 한 번 써먹은 말 같은 경우는 잘 안 써먹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몸에 밴 습관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 반대로 한 번 따라간 말은 한 번 주시해서 본 말, 이마필은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 말은 제가 웬만해선 포기를 하네요. 그 대표적인 마필이 이제 뉴앤드 베스트 같은 경우인데 1군까지 가 있죠. 2군에서 헤매다가 1군 간 마필이에요. 근데 1군에서도 입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 타이밍. 어느 순간에 입상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 이 경주의 9번만 메세타가 그런 유형입니다. 체구는 좀 작지만요, 한 번은 입상이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런 경주에서. 그러니까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레이스가 좀 잘 만났어요. 잘 만났는데 왜 잘 만났냐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액톤 프리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인기 2위권이었었는데 간신히 왔어요. 그 전에 이제 박태종 기수가 기승했을 때 보면 인기 잔뜩 끌고 못 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 한번 그거를 매치를 시켜보면 이마필의 능력은 아직까지는 거기서 더 발전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액톤 프린스도 결정력이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해피트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못 나서니까 어떻게 해요? 입상은 했지만 라스트에서 거의 걸어오다시피 하고 안으로 기대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선행을 라온 모리스가 가버린다면 해피트리는 마찬가지로 무너질 확률이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슬란도 직전 경주에 제가 깜짝이 베꼈죠. 정말 1번 게이트고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조건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이제 이번 주 내내 조교하는 과정에서 보면 좀 뭔가 따라가기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도 좀 버리시면 안 되고요. 좀 포기하시면 안 되겠고, 외곽에 있는 이 우먼 차트인데 지금 보면 이 우먼 차트라는 마필이 어느 정도 인기가 많이 있어요. 다 뭐 전 예상지들이 다 예상을 할 정도인데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7월 28일 날 외곽 사행, 그 전에 외곽 사행을 하고 재검하고 그 다음에 7월 28일 날 이금주 기수가 스타트부터 붙들고 와서 라스트에서 스피드가 나와요. 그만큼 힘을 안 배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런 고무줄총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탄다고 그랬죠? 초반에 조금 무리를 해서 가면 이마필은 라스트가 안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람 잔뜩 잡고 못 들어왔어요. 라스트에 걸어왔어요. 그 다음에 안으로 기대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마필이 왜 그렇게 타면 안 되느냐? 체구가 작고요. 고개가 높고 주폭이 짧기 때문에 초반 무리를 하면 라스트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1400거리가 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가 라스트에 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주인데, 직전에 메세타의 그 유승환 기수가 어떻게 탔습니까? 그 전 경주죠. 7월 27일 날 외곽으로 무빙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또 참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유승환 기수가 어떻게 타면 이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는지를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메스타를 좀 공략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7번 라온 모리스가 있습니다. 승분전인데 주로 가볍고요. 1400m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들이 약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라온 모리스 쪽에 좀 주력을 하겠고요. 일단 메세타의 훈련 강도가 조금 세졌기 때문에 요 체중 체크라든가 그다음에 컨디션 체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6경기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7경주입니다. 국내산 5곤 3세 이상마 마령 경주죠.
아쉬움이 남았던 이런 백강강속입니다. 호킹의 혈통이죠. 그다음에 강철비마 57kg에 부담입니다. 만방인데 체구가 작아요. 이런 마필들은 직전에 보면 초반에 조금 따라가기 벅차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라스트에서 또 안으로 기대고 이런 것들은 적응력이 좀 쌓여야 돼요. 쌓여야 되고 이 포비선더입니다. 지난번에 도움말을 추구를 해서 제가 현장에서 적중시켜드렸던 물론 방어지만 적중시켜드렸었고요. 아니죠. 지난번 라스트에서 전부 다 섰기 때문에 이 마필이 취입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닙니다. 포에버 대물 청백. 문제는 이 포에버 대물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미래영웅이 입상을 했고요. 그날 이 미래영웅 뒤에서 올라오는데 펜스를 타고 올라오죠. 미래영웅과 이 경합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목 차이로 이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경합하면서 이기는 마필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를 잘 보십시오. 상대가 정말 잘 뛰었는데 얘가 이겼다면 얘는 더 잘 뛰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물론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청백입니다. 청백이 계속해서 장추열이나 이강석 기수가 기승했을 때 입상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왜 선행을 갔어요? 이 고개가 높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또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 선행을 실패하면 조금 힘든 경주를 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단거리에서 그 장추열 기수나 이강석 기수가 기승했을 때 보면 라스트에서 취입은 있어요. 취입도 되는 마필이고 고개가 높더라도 어떤 그런 다른 장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뭐 심폐 기능이 좋다든가 뭐 이런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인기권에 있는 청백을 그런 단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유독 다른 마필이 능력이 있는 마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만 그렇게 큰 능력마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경주 역시 인기권에 있는 11마 포에버 대물과 11마 청백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마필을 꺾고 공략하기는 조금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였습니다. 경주가 1300m 8경주입니다. 홍대산 사고는 안말경주죠. 일단 정읍사랑과 해피송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한 인기마예요. 왜 불안하느냐? 이 정읍사랑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조한별 기수가 거의 바닥권에서 붙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세영 기수를 다시 안착을 시켜놨는데 문세영 기수가 지난 6월달에 6월 13일 경주에서 선행을 나갔다는 것을 한번 감안을 해보십시오.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선행을 시도한다면 거의 또 무너져요. 왜 무너지느냐? 이 마필은 아직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흔들린다라는 게 뭡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돌진한 아이들 보면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아이들 보면 뒤뚱뒤뚱 걷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은 이 흔들리면 안 돼요. 쫙 나갈 때 뒤나 앞이 착지할 때 어깨 쪽이라든가 뒤쪽에 후구 쪽에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얘는 좀 흔들림이 심해요. 그런 것들이 초반에 힘을 많이 써버리면 라스트에서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난번에 조현별 교수가 그런 것들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뒤에서 붙들고 있다가 그 정도 힘을 안 배웠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이제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선행을 시도를 한다면 또 무너질 확률이 높고요. 해피송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입상을 했습니다만 상대가 그 뒤로 라스트 40부터 최고 명장 골든 하트였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뭐 최고 명장을 뭐 소개시켜줄 정도의 선행마였기 때문에 근데 결국 해피송함이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해피송함이라는 마필은 주행 거부라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러니까 경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되는 그런 주행 거부라는 악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 제가 여러분들이 꼭 하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7번 금숙입니다. 금숙인데 이 안말 치고 한 460kg대 체형인데 이렇게 다부지게 생겼어요. 근데 아직은 뭔가 좀 힘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 부족해요.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부족한데
뭐 이렇게 쉽게 무너질 마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는데 얘가 여기서 이기려면 아무래도 선행이겠죠. 선행을 나서야 될 겁니다. 근데 안쪽에 있는 해피하우스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해피하우스나 정읍사랑이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문시환 기수가 선행을 또 시도하지는 않겠죠. 그런 걸 알고 타기 때문에. 이제 해피하우스만 넘었으면 이 금수기가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이제 경주가 느리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금수기가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면 1300 정도는 무난히 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금수기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곤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그렇게 뭐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어려운 경주죠. 전설시대 볼포니 뷰티 전설시대 안 되고 아르고스는 안으로 기대죠. 승리기운 역시 장거리에서 지난번에 안 된다 그랬죠. 힐톱 최고 작은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 김영진 기수가 예전에 그 뭐죠 브레이브마인가요? 이런 마필들 제가 새청자와 브레이브마 뭐 이렇게 고배당을 추천해 드릴 때 왜 그런 걸 추천해 드리냐면 이 김영진 기수 스타일에 맞는 그런 전개를 끌어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말의 능력보다는요. 말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김영진 기수 그동안 신영철 기수라든가 이제 다른 여타 기수들이 중간에 무빙을 했어요. 근데 김영진 기수는 무빙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브레이브마 같은 게 올라왔고 이 힐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형이라는 얘기죠. 김영진 기수가 참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1300에서 1700, 1800을 단숨에 입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었고 근데 이 힐톱이라는 마필이 지금 역시 아직 힘이 완벽하게 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개 때 보면 자꾸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이런 단점들은 조윤경 기수가 알겠지만 중간에 조금만 무리하면 또 라스트 최고 작기 때문에 이제 못 올라올 수가 있고 불안한 인기마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마필이 뭐가 있습니까? 노던크라운이 안 되는 마필이고 천년직입니다. 천년직인데 자, 이 마필이 지금 외곽에 대웅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6번, 13번이 지금 순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6번 천년직이 조금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는데 대웅도 만만치 않아요. 밀고 나가면 무조건 선행 나설 수 있는 마필이에요. 충돌이 되면 어떡할까? 어떤 전개가 발생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힐톱 정도는 그 뒤에서 차분히 따라가겠죠. 그렇다면 이 천년지기하고 대웅이 충돌이 생기면 올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없습니다. 오딘의 창도 그렇죠. 센 대로 선행 안 가면 안 되죠. 금강부패도 역시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빠른 마필을 만났죠. 최고대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남는 게 골드백하고 우주강국이에요. 골드백하고. 제가 이 경주를 이 골드백하고 우주강국의 어떤 컨디션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힐톱을 축으로 해서 천년지기가 입상이 안 되면 이 경주는 무조건 터지는 경주입니다. 무조건 터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길기 때문에 올라오는 쪽에 그러니까 칩이라기보다는 꾸역꾸역 뛸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꾸역꾸역 뛸 수 있는 마필을 찾는 게 관건인데 아마 그중 골드백이나 우주강국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무너져주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골드백과 우주강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주는 인기권에 있는 5번 힐톱부터 천년지기, 대웅 이런 마필들이 지금 뭔가 좀 거리 검증이라든가 컨디션이라든가 이제 휴양하고 나왔죠. 대웅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조금 완벽하게 경주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주는 무조건 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백과 우주강국이 그런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국내산 3곤 3세 이상만 별정 경주. 이런 겁니다. 이제 브라운 테리엇 같은 게 50kg의 부담 중량인데 예상에 잘 안 올라오죠. 지금 10경주인데 10경주 예상에
브라운 테리어 많이 올라왔네요. 11군데 예상을 하면은 많이 올라온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봉암사죠. 그다음에 베뉴인이 선행 가서 이기고 따라가서 3차 오고 그렇다면 이마필은 다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예전에 1400m 뛸 때 뭐 이럴 때 보면은 뭔가 좀 어설펐는데 지금 이렇게 경주 경험을 하면서 말이 완전히 지금 그 경주에 적응을 하고 있죠. 봉암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필은 제가 계속 쫓아다니다가 저하고 좀 사대가 잘 안 맞아요. 이마필이 입상할 때마다 한 번인가요? 뭐 희망대 작전이 입상을 하지 않나? SA가 입상을 하지 않나? 조금 좀 사대가 좀 잘 안 맞았어요. 잘 안 맞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엔 또 피노누하고 입상을 했죠. 봉암사를 축으로 공략을 하면서도 잘 안 맞습니다. 이 마필은 이런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러니까 체구는 작아도 계속 노려왔지 않습니까? 이런 마필들은 체구는 작아도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단점은 체구가 작은 거지만 장점은 근성입니다. 근성. 딱 조교할 때, 이 훈련할 때 보면 말이 그 스스로 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주력으로 승화시키냐, 끌어내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그동안은 여타 기수들이 그런 걸 잘 못했어요. 근데 그도 이제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유감없이 발휘가 됐어요. 유감없이 발휘가 됐기 때문에 입상을 했고 거기다가 부중까지 유리해졌기 때문에 이 마필이 입상을 했는데 글쎄 뭐 2착을 3번 할 동안 한 번 적중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저하고 좀 조금은 사대가 안 맞는 마필이고 이 베뉴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그 줄전을 그러니까 입상권에 근접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뛰는 겁니다. 이제 거리가 늘면 늘수록 뛰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이 금성이 같은 경우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직전에도 그랬는데 7월 14일 날 경주에서 실수를 했느냐? 안 해요. 실수를 안 했어요. 근데 베뉴이나 장상곤매에게 졌어요. 물론 걔네들이 약한 말은 아니에요. 센 마필인데 거기서 라스트에서 뭔가 더 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직전에 이제 졸전을 펼쳤고요. 근데 오늘 상대는 세요. 봉암사도 있죠. 베뉴인도 있죠. 일단 두 마필이 좀 세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거기다 경주 조건이 좋아진 라이팅 이걸이 공백기에서 2달여 만에 3달여 만에 나왔다가 지금 3주 만에 다시 나오고 있고 뭐 선행을 나서려고 지금 길을 쓸 거고요. 뭐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그 조건이라든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마필들은 조금 불리하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이 라이팅 이글이 선행을 쉽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배팅이 좀 달라야 되겠죠. 왜냐 쉽게 갔을 때는 봉암사는 땅바닥에 있어요. 베뉴이는 선두권에 있고요. 그럼 아무래도 봉암사가 라스트에서 직선에 와서 라이팅 이글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분석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래야 되겠지만 근데 워낙 지금 뛴 상대들을 보면 1400이라든가 1700 직전 경기는 좀 상대가 조금 그랬죠. 라스에서 뭔가 결정력이 떨어지는 마필들이었었는데 이 라이팅 이글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서면 그렇게 쉽게 안 써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봉암사가 라이팅 이글을 잡느냐 못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배팅을 좀 달리 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2경주입니다. 국내산 2군 3세 이상만 핸디캡 경주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박태준 기수가 미리 예고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주말안이 이번에는 따라갈 겁니다. 좋습니다. 따라가면 더 뛸 것이다라고 이제 그 능력이 더 있을 것이다. 박태준 기수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는데 더 안 뛰었어요. 더 뛴 거 없습니다. 또 거기다 안으로 기대했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탈지 저도 궁금해요. 선행을 다시 나설 것이냐. 지난번에 기대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기댄다면 남의 진로를 막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선행이 낫겠다. 펜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선행을 나설 수 있을까요? 할로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킨 정도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주말하니하고 할로마크인데 이 게이트 이탈면에서는 주말하니가 빨라요. 근데 지난번에 나오자마자 붙들었죠. 제가 그래서 아차 싶었습니다. 톱스페셜이 선행을 나서면서 아주 좀 배당이 짭짤했었고요.
자, 리버스 캡틴은 이제 버리기로 했던 마필이고, 피렌체도 좀 그렇고요. 인천의 비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습성 변경이에요. 이혁기수가 이제 낙마 중지할 때 그 전 두 경주 5월 18일, 1월 27일 경주를 보면 뒤에서 날라와요. 근데 임마필이 그 전까지 어떻게 경주를 펼쳤습니까? 선행을 나섰어요. 선행을. 근데 최근에 이제 이혁기수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 고무줄처럼, 그러니까 선행 가서 이겼던 마필이 취입이 안 되려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참아주느냐예요. 얼만큼 힘을 안배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마필의 능력과 습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이 상금벌이, 내가 지금 1등을 와야 되고 2등을 와서 상금을 벌어야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계속 그 얘가 브라더스 아닙니까? 그 한 500km 나가는, 480km, 90km 나가는 등치마가 선행을 못 가니까 금방 쓰러지지 않습니까? 1군 가서 활약이 안 됐어요, 이 마필은. 어쩌다 한번 들어올 때 그건 상대가 약해서 들어온 거지 자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인천의 비전 같은 경우는 빨리 그런 것들을 습성을 변경해 줬기 때문에, 직전경주 같은 경우도 브리그 이런 마필들, 아주 그 잠재력 큰 마필들을 쉽게 이겨버렸어요. 쉽게 5마신, 4마신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말을 이제 조교를 하느냐, 또 습성을 변경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 4번 할로마크입니다. 직전 역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훈련 강도가 너무 세다, 이 마필은. 너무 세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해라 했더니 불어갖고 나왔어요. 이 불어갖고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교 강도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제 그거 체크하시고요. 반대로 이제 7번 승승필승 같은 경우는 직전에도 이런 패턴의 훈련이지만 요번엔 일정이 좀 짧아요. 짧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방법이 뭐냐면, 물론 이제 55kg 부담량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7일 훈련했다면은 이번에 한 6일, 그러니까 한 이틀 빠진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마필이 지금 주기가 7주예요. 7주 만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왔어야죠. 한 번 더 나와서 훈련량이 그만큼이면은 지난번 뛴 걸음을 인정을 하겠지만, 주기가 길어진 상태에서 요만큼의 훈련량이라면 의심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떤 체중 체크라든가 현장에서 어떤 마필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대제임일사도 그렇고요. 불멸신화도 이제 승분전이고 검증이 필요해요. 기록만 갖고 이 마필을 좀 세게 보기엔 너무 조금은 과신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경주에서 핵심은 주마라니와 할로마크가 어떤 경주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뭐 10번 인천의 비전을 놓고 어디에다가 축을 해서 어디에다가 주력과 방어로 할 것이냐가 할 것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비전을 축을 해서 주마라니, 할로마크, 그 다음에 승승필승의 그런 것들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1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추천 경주인데, 다른 마필을 말씀 안 드릴게요. 아니요, 좀 해야 되겠네요. 일단 초원여제입니다. 이 마필은 조교할 때 보면 똑바로 안 뛰고 조금 자기가 컨디션이 나쁘면 막 안으로 기대요. 이번에는 한 번도 안으로 기대질 않았습니다. 이게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이 마필의 단점은 역시 머리가 높다라는 거다. 근데 게이트 위치가 너무 좋아요. 누가 선행을 가든 이 선에 갑니다. 얘는 선행을 나설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골든 노즈가 갔든 간에 뭐 여의 골드가 가든 간에 이 선에 따라갈 겁니다. 많이 좋아졌고요. 질풍강호도 오랜만에, 이 마필이 웬만해서는 병합 조교를 안 하는 마필인데 병합 조교 한 번 했고, 금화챔프가 컨디션이 나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컨디션이 나쁘다 그랬고, 로열 길러퍼 박태준 기수가 최근에 와서 이제 주로에 1등으로 나와요. 그 정도로 이 마필에게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왜소한 체형에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딱 그만큼만 뛰어요. 결국 통제사를 못 이기는 마필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구면석 통제사 좀 못 이기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통제사입니다. 이제 4살로 접어들면서 계속 이렇게 그 힘이 덜 차 있을 때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주행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힘이 차면서 완벽하게 주행이 거의 뭐
다음번이나 다다음번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완성도가 다 뭐 절정에 이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누가 주인공이냐? 6번 미스터 로키입니다. 이미 6살짜리고요. 다 뛰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6살짜리보다는 5살짜리, 5살짜리보다는 4살짜리 이런 것들이 힘을 더 잘 씁니다. 잘 쓰는데 자, 이 미스터 로키가 예전에 뛴 걸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뭐 56km, 58km 달고 막 뛸 때 잘 뛰었어요. 잘 뛰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딱 말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마필입니다. 지금 4월 달에 뛰고 5월 10일 날 주행 심사회에서 6월 달에 2번, 7월 달에 1번, 8월 달에 1번 뛰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날 때가 됐는데 지금 부담량이 너무 지금 메리트를 느끼게 하죠.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들도 뭐 이렇게 가볍지만 통제사 같은 경우 57.5까지 올라갔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금마챔프가 컨디션이 완벽하게 살아나지 않았다면 복병마를 찾는다면 역시 이제 미스터 로키입니다. 거의 어느 정도 회복해가는 그런 시점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조교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컨디션을 살리려고 공백기가 길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대충 한다는 건 좀 이상하고 좀 아껴서 했죠. 그다음에 이제 경주를 나가서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강도가 높여져요. 거의 자기의 옛날 그런 컨디션으로 회복해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잡아내야 되는 거죠. 어디서 뭐 조교도 좋고요, 예상에서 윤승에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미스터 로키를 이 경주에서 미스터 로키의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공략 여부를 좀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14일 토요 경마 모두 마쳤습니다. 역시 간간히 조금 애매한 경주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주들 좀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는 심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대목 미치기 때문에 추석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배팅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배당판을 보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윤승하는 걸 쳐다본든지 좀 다리품을 파셔가지고 예시장 가서 한번 마필의 컨디션을 체크한다면은 그렇게 섣불리 막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으면 아마 섣불리 여러분들이 배팅을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좀 쳐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